네, 연초 이후에 시장 조정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조정이 폭은 크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, 이게 진짜 그냥 건전한 조정, 연말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인 건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는 건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볼까요?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미국은 그래도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약세입니다. 어떻게 보시면 코스닥은 뭐 1% 이상 빠지는데요? 어제 좀 장이 좀 그랬죠. 네.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잠정치 나오면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전분기 대비로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 모멘텀 때문인가 해서 개장하고 1시간 정도는 좋았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10시 이후로 꺾이면서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데, 그리고 최영 앵커님 말씀하신 그건데, 이게 뭐 조정이라 했을 때 문제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인데 네.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이제 하락폭을 키우면서 조정을 하고 갈 것인가. 지금 사실 뭐랄까요, 폭락장을 갖다가 그렇게 뭐 예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? 네.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좀 좋을 거다라고 많이들 봤죠. 네,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월가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. 월가 분위기를 보시면은 네. 이거 한번 좀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. 마켓워치에서 이렇게 올렸는데요. 어제 올렸는데 이 무시무시하게 또는 불가사의하게 아주 닮았다. 2022년 재작년을 말하는 겁니다. 네. 재작년 초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? 왜 이 베테랑 전략가가 이 맥스 베어리시, 우리말로는 뭐 최대 약세 이런 식으로 했는가? 다른 사람이 아니 데이비드 로젠버그입니다.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지금 저 우리 국내 연합인포맥스도 이렇게 소개해서 했네요. 불길한 조짐인데 최대 약세 전망을 보유하는데 금년 초 증시가 2022년 초입 상황과 기묘하게 아주 닮았다. 네. 시장의 포지셔닝이나 심리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 극단을 향하고 있고, 이 미연준의 피벗, 결국 이제 긴축에서 긴축을 완화하거나 긴축 갖다가 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심지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이 부분이 선반영됐다. 이미 다 반영돼 있다, 이런 그 얘기죠. 네.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많이 딴 것보다 2022년하고 닮았다 하는 얘기예요. 지금 한번 보시죠. 우선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로젠버그 리서치해서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빨리 얘기하시지. 연말쯤 빠지고 나니까는 빠진다고. 네. 아니 보시면 이래요. 작년 7월 8월에도 대공황 닷컴 버블 금융위 직전과 유사되기 작년 여름 얘기입니다. 네. 또 한 달 정도 있다가도 S&P 500 지수 매우 과대평가해서 지난해처럼 하락할 것이다 이랬어요. 그래서 틀린 거죠. 어떻게 보면. 네네. 자, 이게 틀렸나 안 틀렸나도 좀 애매한데 이거 보시면은 우선 보시죠. 2023년 작년 접어들어서 요때가 그거잖아요. SBB 실리콘밸리은행 터지고 해서 그때 이후고 여쭈 와서 이제 7월 8월 여기 와갖고 7월이나 8월에 와서 빠진다 했는데 이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저 사람의 뷰가 영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했단 말이죠. 그리고 작년 9월에도 이런 얘기 합니다. 내년 초 25% 이상 하락 가능성, 경기 침체 피할 수 없다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뷰는 어땠다, 베어리시 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과거에 틀렸다. 과거에 틀린 사람, 저 같은 사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일할 때 타자 말로 홈런 터뜨립니다.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 기억하실 거예요. 네네. 코리안 시리즈에서 그 유듀얼 선수의 말로 홈런. 그때 말로 홈런 터지기 전까지 일할 때였습니다. 네네. 되게 안 맞다가 말로 홈런 한 방으로 그거 했는데 뭐 딴 거 있습니까 시장에. 늘 간다는 사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10으로 봤을 때 6이나 7은 그 사람이 맞아요. 늘 빠진다 쪽으로 이렇게 뷰를 제시하는 사람은 한 2나 3 정도의 전체 10 중에 2할 3할 정도의 시기 중에는 또 뭐 묘하다 소리 듣는데 네. 다 뭐 그런 거죠. 그거 갖고 너무 그러실 건 없고. 자, 요거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겁니다. 이쯤 왔으니까 쉬어가는 거는 맞겠고. 네. 당장 열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거는 맞겠는데 이게 길어지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 판단을 갖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. 우선은
여기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올라온 와중에 이렇게 거래량이나 뭐 기술적 지표들의 고점이 낮아졌으면 여기서 바로 간다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.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고요. 그런데 우선은 금리 아니겠습니까? 미국채 10년물로 보시죠. 미국채 10년물로 보시면 아니 5%를 찍었던 게 4% 밑으로까지 3.78 뭐 이러고 있는 3.8 근방까지도 갔던 게 돌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, 증시가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이게 대충 뭔가 이렇게 족보 있는 레벨에 왔는데요. 4% 근방. 심플하게 2% 성장하는 미국이라 치고 그 2%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잘 관리돼서 연간 2% 정도, 연준이 목표하는 2%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되는 시절로 왔다. 그러면 금리라는 놈은 못 돼도 4%는 돼야 됩니다. 그죠? 네네. 성장률만큼은 또 금리 쳐줘야 되고 인플레만큼은 쳐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데 그럼 이 4% 왔으면 이제 여기서 고민이 좀 짙어지겠는데 대부분의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채 수익률 10년물 기준으로 4.25 정도 아니겠느냐가 대세예요.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네. 4.25 정도가 아니겠느냐. 이 기울기로 봤을 때 그럴듯합니다.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거리면서 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쯤에서 만나는 이게 그동안 낙폭의 38.2%가 4.25%예요. 근데 만약에 절반을 되돌린다면요. 이 선도 열고 해서 절반을 되돌리는 과정이 금년 상반기 중에 계속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성급했다는 시장의 반성이 이어지는 동안에 한 4.4까지 간다면 그 가능성. 네네.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 강하게 급하게 왔죠. 급하게 온 와중에 금리만 볼 것 같으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와중에도 작년에도 미국 시장에는 돈 많이 풀렸습니다. 소위 말하는 BTFP,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 해서 그 은행이 터졌을 때 빌려줬죠. 그냥 아주 부실한 채권도 그대로 액면가 100%다 해서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줄게. 네. 근데 그때 빌려주는 그 돈은 4%대였고 은행들은 그 돈 가지고 그냥 미국의 연준에다가 지준으로만 박아둬도 한 0.4% 이상 앉아서 그냥 먹는 네. 그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. 그 장사를 하고 했으니 금리만 올렸다고 해서 금융환경이 이렇게 긴축됐다고 볼 수 없다 보니 장이 좋았는데 요 레벨 보시면은 조금 그렇죠. 이쯤 와서 여기서 금리가 바로 오르기는 어렵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. 여기서 이제 과연 이거 어느 정도 올라가나 그 사이에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느냐 그렇게 봐줘야 되고 달러도 마찬가지죠. 달러도 같은 논리로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았는데 이게 그럼 103 정도까지는 가야 되냐? 지금 이게 102.5입니다. 이게 한 103.20 정도 가야 되냐? 아니면 뭐 국채 수익률이 절반 돌리는 사이에 달러도 절반 돌려서 한 104 가야 되나? 구름대 상단이죠. 네. 이런 식의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더 이어진다면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. 조정이 이어질 수 있고 일간 보시면 이렇잖아요. 일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국채 수익률 달러가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진다 칠 것 같으면 요 횡한 거, 요 이동평균선의 요 횡한 기간 동안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억지스럽습니다. 이 부분은 억지스러웠던 부분만큼은 되돌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죠. 미국 달러 금리 확 내렸습니다. 최근 6개월 동안의 흐름인데 한 2달 동안 11월, 12월 마라락 흘렸다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죠. 큰 그림으로 봐서는 여기 이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. 여기 이상은 아니다 했지만 이게 이렇게 와서 논스톱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여기서 좀 도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달러원은 요거 좀 모이고 있습니다.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모인 다음에 방향이 중요해요. 네네. 모인 다음에 방향이 중요한데 요 뭐 제목은 그거 하시고 얼추 보면은 그래서 1300 여기서 보면은 30 1330이고 원달러 환율 말씀하시는 거죠? 여기가 1330이고 고점은 1350, 뭐 56원이니까 1360, 60원 1330이냐 60이냐 네. 그 구간 사이 그렇습니다. 뭐 코스피도 대충 레벨은 보입니다만 얘기 안 하렵니다. 해봐야 맨날 틀리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결국엔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더 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. 네, 그리고 달러 강세 나오니까 예. 이제 원화의 환율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
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. 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는 앞으로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.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또 안타깝긴 한데 그게 또 시장인 것 그게 같습니다. 또 시장입니다. 네. 예, 저도 어제 오전 삼성전자 나오고 한 9시 반까지만 해도 장 좋겠다 싶었다가 뒤통수 맞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